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그동안 제가 트러스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여전히 많은 종류의 트러스트가 남아있긴 하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러스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뤘고요. 또 몇몇 분들께서 뭐가 뭔지 좀 헷갈린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논의한 트러스트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러스트가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서류상의 회사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회사라고 하니까 이제 일반 기업을 먼저 생각하면요. 주주, 이사, 경영진이 있죠. 그러면 주주가 회사를 세워서요. 자본금을 그 회사에 넣고요. 또 정관을 작성해서 정관이라는 건 뭐 바일러인데 회사의 운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을 선임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또 돈을 벌고 최종적으로는 주주에게 그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도요. 이와 비슷한데요. 설립자, 그랜토라고 하고요. 수탁자, 트러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 베네피셔리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랜토가 서류상의 회사인 트러스트를 세워서 운영의 방식을 그 트러스트에 언급해 놓고 이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긴 뒤에 그랜토는 그러니까 주주죠. 그래서 이 주주인 그랜토가 회사를 운영하는 트러스티, 경영진을 선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는 비즈니스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혜택을 베네피셔리에게 주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결국 일반 회사의 운영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요. 일반 회사는 결과적으로 남는 혜택이 주주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반해 트러스트에서는 이 베네피셔리가 수혜자인데요. 이 베네피셔리에게 간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 유무에 따라서 revocable 또는 irrevocable 트러스트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revocable,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고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irrevocable,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가 세금 관점에서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고 또는 자산을 보호하는 어떤 asset protection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그럼 이제 9가지 트러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유일하게 취소 가능 트러스트이고요. 장점은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 이후에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프로베이트 과정인데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들은 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민의 대상이 전혀 아니고 바로 설립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언제고 간에 이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설립하고 나서는 없애거나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굉장히 낮은 데 비해 우리가 이걸 안 했을 때 겪게 되는 프로베이트에서는 발생하는 비용, 여기에는 반드시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노력, 스트레스 등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효용을 감안하면 더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컨대 세금 혜택도 있냐 아니면 자산 보호나 익명성 이런 것들도 있냐 보장되냐라는 걸 따지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굳이 생각하지 않고요. 프로베이트만 피해준다 해도 충분히 비용 대비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요. 아일릿, 생명보험 트러스트입니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데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고요. 이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컨셉은요. 트러스트를 세워서 기존의 생명보험 또는 새로운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이 생명보험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할 경우에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를 모두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트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가 100만 불의 보험금을 납입해서 500만 불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하나의 투자 상품 관점에서 봤을 때 100만 불을 투자해서 500만 불을 받는 말하자면 투자 소득이 400만 불 나오는 그런 상품일 텐데요. 우선 이 400만 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 500만 불 보험 수령액은
원래는 상속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에 반해 이 ILIT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물론 처음에 보험을 불입할 때 그 금액인 100만 불에 대해서도요. 이 평생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연간 증여세 면제 금액 제도를 써서 실질적인 증여세 부담을 없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결국은 이 100만 불을 투자해서 500만 불을 실현하고 그 금액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이 전체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 상속세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트러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역시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고요. 증여 상속세를 줄여주는 트러스트인데요. 컨셉은요. 이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겨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자산을 투자 등으로 불려가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불려진 자산들이 증여 상속세 없이 다음 세대로 영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운영해주는 그런 트러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자산을 1,000만 불을 남겼다라고 하면요. 원래는 자식들에게 넘어갈 때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그 자산을 투자하고 또 불려서 쓰고 또 남는 것을 다음 세대로 넘기게 될 때 그때 증여 상속세가 나오는 건데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옮기게 되면 한번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요. 그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또 쓰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대대손손의 과정에서 증여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GRAT입니다. 이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인데요. 역시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고요. 증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의 개념은요. 자산 가치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증여세 없이 이 서류상의 증여를 미리 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이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 GRAT을 써서 이 본인이 소유한 보유 주식이 상장돼서 가치가 오르기 전에 그 증여를 완료함으로써 큰 혜택을 많이 누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큐퍼트인데요.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입니다. 역시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서 증여 상속세를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기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상태에서 본인이 계속 거주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자식들에게 이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 대상 가액,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이 증여 가액을 줄일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증여 상속세액도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이 트러스트를 통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트러스트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증여가액을 현저히 할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트러스트 기간을 예를 들어 10년 동안으로 설정한다고 할 경우에 증여세 부과 대상 증여가액을 대략 한 740만 불 선으로 25% 이상이죠. 할인시킬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현재 증여하는 데 대한 디스카운트를 그만큼 누리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나의 주거지로서 전과 똑같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나서 그 뒤에 증여하는 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가치가 1,500만 불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올라간 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추가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10년 뒤에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지금 당장 트러스트를 통해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10년 동안의 거주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1,500만 불의 증여가 될 것을 740만 불의 증여로 할인 증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EDIT입니다.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인데요. 역시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고요. 증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수익성 부동산이라던가 가족 기업 등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가족일 텐데 부모님 1세대가 다음 세대로요. 이와 같은 가족 사업체나 수익성 자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디스카운티드 트랜스퍼, 그러니까 할인된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큐퍼트와도 비슷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3,000만 불 가치의 가족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증여 상속세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EDIT이라는 트러스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데 있어서 첫째, 할인된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고요.
둘째, 증여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수익을요 여전히 1세대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성 자산이라던가 비즈니스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일 겁니다. 다음으로 닝 트러스트라고 해서 네바다 인컴플리트 non-grantor 트러스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세를 줄여주는 트러스트입니다. 특히 이 닝은요, 주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네바다에 설립하는 트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소득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약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요, 이 트러스트, 닝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트러스트의 자산을 옮기고 투자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뭐 홍길동 씨가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고 치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요,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홍길동 씨가 닝을 설립해서 이쪽에 자산을 옮기고요, 이 닝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 경우라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주소득세는 안 내도 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첫째는요, 소득의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이 주소득세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서 주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홍길동 씨가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 홍길동 씨가 네바다 트러스트를 세워서 부동산 소유권을 그 트러스트로 옮긴다 해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과세 권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소 기술적인 얘기인데 이건 non-grantor trust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러스트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 트러스트의 소득세율이요,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율보다 더 높거든요. 이 말은 같은 투자 소득에 대해서 닝을 통해서 주소득세는 피한다 하더라도요, 연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이 트러스트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닝을 통해서 소득세를 낼 때 예전보다 연방소득세는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애초부터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이런 고소득자들이 어차피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일 테니까 이 닝을 통해서 가장 상대적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CRT입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이 트러스트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소득세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순소득을 줄인다는 얘기죠.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총소득에서 비용을 빼서 순소득이 나오는 건데, 순소득을 줄인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총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하는 건데, 총소득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려고 돈을 안 번다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정말로 밖으로 나가는 지출을 늘려서 세금을 줄인다라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 없는 지출을 하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반쪽짜리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남는 것은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이쪽에 자산을 옮김으로써 내가 당해 소득세를 줄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뭐 유명한 부자들, 뭐 빌 게이츠 재단이다 뭐다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검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절세 아이디어이고, 우리도 그들에 비해 복잡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충분히 이와 같은 자선기관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 플래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온 게 이 Charitable Remainder Trust이고요. 이 내용은요,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기는데 일정 기간, 이게 뭐 10년이건 20년의 확정 기간이건 아니면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으로 지정을 하건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에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지급받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을 자선기관에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 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요, 처음에 이 트러스트에 옮기는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음으로써 당해 소득세를 줄이는, 그게 첫 번째 혜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을 매각할 때 나올 이 양도 차익을 포함해서 트러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들이 비과세되게 함으로써 또 추가의 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CRT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당해 소득세를 줄이는 데 관심이 많고,
또 두 번째로 이 한국, 미국 등에서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걸 곧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되는 그런 경우에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트러스트 설립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트러스트로부터 지급받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CRT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 면에서 보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CRT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자선기관에게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 흐름 면에서 토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여드렸죠. 그 다음으로 이제 CLT입니다. 이거는 Charitable Lead Trust인데요. CRT와는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선기관에 배당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금액을 본인이나 본인의 자식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그런 구조의 트러스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요. 첫 번째로 당장 자선기관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기로 약정한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도 당해에 모두 당겨서 현재 기부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당해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소득세를 많이 낼 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미래에 약속한 기부에 대해서 현재 소득세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향후에 이 트러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식들에게 옮겨지는 자산에 대해서 증여상속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을 자식들에게 지금 이 트러스트 설립 시점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상속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후보자는 당해에 유난히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 예컨대 뭐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이런 자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CLT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각각의 트러스트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이 있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개별 영상, 예전 영상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